이렇게 된 이상 이제 남은 건 새 가문간의 조율뿐이군. 성녀님께 권력을 양도할 부분과 각 가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을 정해야 하니까 말이지. 또한 의식을 치를 준비도 해야 한다. 그러니 곧 다가올 대전에 성년에게 권력을 넘기는 의식도 겸할 것을 제안하지. 권력의 양도와 대전은 각각 다른 사람이 진행하니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은 가수의 참여가 중요하니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듣고 싶다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만큼 다른 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맞다. 올해는 대전과 소년의 권력 이양식이 같이 치러지는 건가? 이렇게 되는걸? 그럼 이 늙은이는 얼른 사람을 시켜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고 가능한 빠르게 세라그 전역으로 보내야겠구나. 세라그의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겠네. 잠깐! 무슨 일이지? 아크토즈.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라, 엔시오레스. 그럼 계곡과 광산 지역에 관리는 당분간 누가 담당이 되는 거지? 지역을 관리하던 자가 네 손에 해고되었는데 누가 인수인계를 하는 거냐? 걱정할 필요 없어, 아크토즈. 내가 세라가 밖에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을 말이야. 그 전문가가 계곡과 광산 지역에 의료사를 실시하고 실버스 가문의 영지에 의료센터를 건설할 거다. 이 두 지역의 관리 또한 그 사람에게 정권을 이임할 생각이다. 그 사람이 탑승한 열차가 슬슬 성산에 도착하겠군. 너희들도 만나고 싶다면 여기서 잠깐 기다려도 좋다. 쓸데없는 소리는 이제 그만두라. 네가 누구를 불렀는지 의료센터를 지어 뭘 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네가 말한 전문가라는 사람은 반드시 내 시야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만 한다. 그 사람은 나의 중요한 손님이다, 아크토즈. 바로 네 녀석의 중요한 손님이기에 하는 말이다. 넌 광산국의 과도한 척은 전부 노시스의 짓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네 녀석의 부하들은 전부 노시스 같은 놈들로 이루어져 있어. 한 놈이 나가면 다른 녀석이 들어와 그 자리를 대체하겠지. 네가 부르는 사람이 도저히 권리양을 말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는 녀석이 어디 한번 잘 시켜봐라. 그 전문가가 이를 합당하게 잘 처리해주는 사람이라면 내 녀석의 손님일 뿐만 아니라 이 아크토즈의 손님이 되기도 할 테니 극진히 대접할 것을 약속하지. 왜 그러나 방금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잘한 사람이 갑자기 말문이 막혔을까? 아무튼 문제없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노시스를 불러 수작을 부릴 셈이 없나? 만주안의 호의는 늘 페일로스 가문의 담당이 왔었지. 우리의 토지를 만주안에게 이양했으니 페일로스 가문의 동행을 내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충고할 만하지, 아크토즈. 그 손님은 만만치 않은 상태이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하! 이 페일로스 가문에 대접에 만족하지 못하는 손님은 없으니 걱정은 붙들어 매. 오히려 네 녀석의 손님이 너처럼 덮어할지 알고 싶을 따름이군. 세오로스, 그 손님 좀 만나고 와. 또 심부름이야?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야, 세오로스. 쳇, 알았다고. 매니. 네. 차를 준비해도. 알겠습니다. 유카탄, 가자.
발목 조심해, 시우루스. 발레, 넌 어떻게 생각하지? 제가 무능하여 엔시오레스님의 진위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라타토스 같은 교활한 녀석아 저렇게 순순히 수긍을 하다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 라타토스님의 스타일로는 진작에 다른 속셈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걱정이 되는군요. 일단 실버에스 가문의 애송이가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 자식의 말은 아무리 일리 있게 들어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굴로에게서 내라 엔시오레스의 손님을 모셔오라고. 나머지는 그 후에 생각하지. 네. 왜 도착하자마자 눈이 오는 거야. 박사, 일단 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에 오르지 않을래? 밖에서 눈싸움하자. 어?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아직 갈 길이 머니까 체력을 아껴두는 게 좋을 거야. 성산에 오르는 건 역시 귀찮은 일이라니까. 언젠가 성산으로 죽게 날짜가 생겼으면 좋겠다. 성산철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일부 구역은 아직도 철도 건설이 금지되어 있거든. 아직도 건설 못해? 적지 않은 산에 반다고 있어서 말이야. 잘 모르겠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성산은 자신의 발로 직접 가야만 있는 거다 생각하니까. 하지만 세라간드 씨는 그런 건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세라가 사람들의 신앙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게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해서 없어지겠어? 열차를 통해 성산에 가는 곳. 이것이 주인님께서 줄곧 바라시는 일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앞은 페일루스 가문의 땅입니다. 아크토즈님께서 철도를 짓지 못하게 반다고 계시죠. 이 때문에 반년 전 페일루스 가문의 근로장군과 노시스가 충돌을 빚기도 했었고요. 노시스 오빠?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잘 지내고 있대? 노시스는 지난번 충돌로 인해 주인님께 해인되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박사님을 초청하신 것에는 사실 노시스의 공백을 채우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난 왜 몰랐지? 박사는 알고 있어. 뭐야? 너희들은 누구야? 헨시 아그씨, 제 뒤로 오세요. 변신! 아크토진의 명령을 받들어 실버에스 가문의 손님이신 김연이라는 사람을 펠로시 가문으로 모시러 왔다. 병살을 데려놓고 손님으로 모시겠다. 웃기시네. 말해두는데 이곳은 우리 실버스 가문의 땅이야. 굴로 장군. 당신이 아무리 페르스 가문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너무 주저넘게 굴진 않는 편이 좋을 거야. NC 아가씨도 함께 계셨군요. 이거 결례를 범했습니다. 거칠은 집어치워. 김혜원 박사는 우리 실버스 가문의 손님이야. 네 마음대로 데려가게 둘 수는 없다고. 그리 긴장하지 마시죠, NC 아가씨. 아크토리님께서는 그저 이분을 조대하고 싶을 뿐이니까. 오빠도 이런 막무가내신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NC 아가씨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오라버니 NC 오레시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말도 안 돼. 오빠가 정말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NC 아가씨, 방금 말씀하신 이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입니다만 방금 막 이 땅은 당신들 실버에스 가문의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이곳은 만조원의 땅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바이스 오빠, 이거 대체 무슨 소리야? 박사를 추정한 이후부터 토지의 쓸거 문제까지 이게 나한테 더 뭘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죄송합니다, 엔씨 아가씨. 바이스 오빠, 그건 무슨 의미야? 그래서 그 김연우라는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이다. 내가 박사다. 후드를 쓴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잖아, 너잖아. 진정해. 알겠다. 움직이지 마. 무기를 전부 버려. 경고한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왜? 불만 있나? 잘 생각해봐라, 이방인. 아크토즈님께서는 널 모셔오라고 했다. 이런 대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상대가 귀한 손님이란 걸 알면서도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건가? 발걸음 소리의 뒤어 따로는 묵직한 금속이 철컹거리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뇌세는 여자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소리였다. 잠내가 남잖아. 현장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일행을 둘러싸고 있던 세력의 전사들은 겁을 먹은 듯 무기를 걸어들이며 길을 비켜주었다. 일행을 빠르게 홀드르며 여자의 시선은 옆에 있던 엘리트 오퍼레이터에게서 잠깐 멈추었다.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두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무기에 손을 얹었다. 만약 이 박사가 얌전히 따라가지 않는다면 또 무력을 행사할 생각이었나. 이는 아크토즈님의 명령이고 엘시오레스님의 허락 또한 받았다. 네가 우리를 방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겠다. 한심해. 너에게 볼 일은 없으니까. 헨시 아가씨, 엘시오레스님 명을 받들어 모시러 왔습니다. 대겐 플레이 언니, 오빠가 정말로... 네, 엘시오레스님의 대신에 손님을 만나러 왔다. 겸사겸사 저 사람들한테 날 보내라고? 그렇다. 이해가 빨라서 마음에 드는군. 이쪽으로. 아무래도 엔시오레스 선생께서는 무척이나 바빠서 직접 마중 나오지 못하는 모양이군. 맞아. 무기는 내려놔. 기변의 경호원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게 내 일이다. 게다가 넌 내 상사도 아니고. 됐어, 샤프. 여기서 피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난 박사의 경원이다. 박사와 함께 가도록 하지. 아크토르님께서는 박사 한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괜찮아, 샤프. 넌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알겠다. 박사, 부디 몸 조심하도록. 박사, 진짜 가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박사를 초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잖아. 게다가 어째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건데 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굴로 중요한 손님에게 실수하지 말도록 제대로 경어를 사용하도록. 로도스 아일랜드의 박사님, 부디 저희와 함께 페일로시 가문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마워, 어둠의 기사. 오, 가시미어에서는 여전히 너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지. 훗, 저와 알아주는군. 난 그냥 엔시오레스의 경호원일 뿐이야.
대신 엔시오데스에게 안부 전해줘. 그러지. 안내해. 어쩔 수 없다. 또 추가 근무군. 데일리 크리쿰 긴급 속보입니다. 조금 전 종료된 3족 의회에서 만주원과 3대 가문은 교차선 때에 빠졌던 성산의 채굴 문제에 대해 놀라울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 가문의 갈등을 중재함과 동시에 세라가의 발전을 위하여 3대 가문은 세라간드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들의 권력 중 일부분을 성년님께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새 가문은 성년님께서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라그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성년을 보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빠 돌아왔구나 엔시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어쩌세요 오빠.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줄게. 왜 박사를 페일러스 가문에게 넘긴 거야? 박사에게 노시스가 담당한 업무 중 일부를 맡겨달라고 했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카란무역과 페일러스 가문의 관계는 현재 매우 경직되어 있지. 때문에 아크토스는 박사가 반드시 자신의 감시하에서 움직여야 한다더군. 그건 합리적 요구였고 말이야. 어째서 박사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은 거야? 나한테까지 비밀로 할 필요는 없었잖아. 내가 초대장을 보낸 후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로더스 아일랜드가 널 치료해준 것도, 네가 박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다. 나도 너 못지않게 박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엔시야. 페일로스 가문이 박사에게 위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아니야 오빠. 난 지금 실버에스 가문의 이런 일뿐만 아니라 로더스 아일랜드의 오퍼레이터기도 해. 난 박사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그게 바로 내 일이야. 많이 성장했구나, 엔시야. 그럼 이렇게 하지. 마타오른, 네, 사람들을 시켜 저쪽의 상황을 감시해라. 그리고 박사가 계곡과 광산구역에 작업을 시작한다면 내가 엔시아를 박사에게 데려다주고. 알겠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가서 쉬도록 해, 엔시아. 응. 주인님, 박사님은? 마타오른, 엔시아를 잘 지켜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있었나. 아쉽게도 엔시아는 방 안에 가로를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말이야. 그럼 내가 지켜볼게. 아니, 넌 대기한다. 대기가.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러고 보니 당신은 로더스 아일랜드의 박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우수한 학자, 출중한 전문가이자 나와의 협력이 로더스 아일랜드에 어떤 일을 가져올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지.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줄 알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안마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묻지? 박사가 단순한 학자인 것 같지는 않아서. 확실히 냄새를 잘 맡더군. 심지어 당신이 짐작하던 것보다 더. 그리고 그 박사란 자가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더군. 박사가 지금 이 상황을 예견한 것 같단다. 단순히 상을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놀란 기색이 전혀 없더군. 강조하자면 말 그대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 게다가 내가 누구인지 또한 눈치채고 있었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건가? 내 직감을 믿어, 헨시오데스. 난 사람을 제법 잘 보는 편이니까. 네가 짠판에
오히려 척을 내리는 선택지가 아니었나 싶어. 척? 아니, 내가 수집한 정보와 네 묘사가 일치한다면 박사는 나와 동맹이 되어줄 것이다. 주어를 바꿔 말하자면 내가 박사의 동맹이 되어야만 하지. 오, 잘생겼다. NC 우데스님, 곧 회의 시간입니다. 가지. 쳇! 노시스가 여기는 무슨 일이지? 이런 회의에는 코빼기 안 비싼 녀석이었는데. 흥, 드디어 대신할 사람이 왔다는 모양이야. NCLS 회장님께 용서를 구한 낯짝은 있나 보지? 너희들 못 들었어? 대신한다는 그 사람 말이야. 아까 펠로시가 말해서 데려갔어. 저 녀석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왔을지도 몰라. 말도 안 돼. 자들한테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이건 그냥 큰 착각이지. 노시스는 회의실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노시스와 멀찍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노시스, 사랑하는 나의 맹우여. 못 본 새 살이 제법 빠졌군. 전부 네 덕분이지. 빅토리아에서 4년간 함께 공부했던 네가 이렇게 되어서 나도 마음이 편치는 않는다. NC 우데스, 이미 내게 죄를 뒤집어 씌워 내주신 마당에 더 이상 사탕 말린 소리를 할 필요는 없어. 노시스, 누구 앞이라고 함부로 말하느냐? 회장님께서는 예정을 생각해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라면 이미 해고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있을 수나 있겠나? 이곳에 오는 게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걸 기억하는데. 이 자식이! 노시스, 가람무역의 설립과 발전에 네 공로가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살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제스터 아저씨, 부탁할게. 네. 먼저 가람무역의 최고기술 책임자인 노시스 에델바이스의 최종 처분 결정에 대한 사안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노시스 에델바이스의 주도하에 계곡과 광산우의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 일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격한 개발 정책과 성산광산구역에 몰래 이루어진 채굴로 인해 가람무역회사가 삼조기에서 수치로 빈축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기타 두 가문이 직접 계곡 지역을 조사하겠다고 요구하자 노시스는 몰래 두 가문의 조사팀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람무역회사 이미지와 함께 삼조교회에서 실버이스 가문의 발언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엔시우레스 회장님께서는 오늘을 기해해 노시스 에델바이스를 가람무역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오늘 나를 부른 건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책을 묻기 위해서였군. 네가 한 짓은 결국 가람무역에 크나큰 손해를 끼쳤지. 이건 내가 젊어질 책임이야. 부디 이해해주길 바란다. 그래, 엔시우데스. 너와 함께 사라그에 돌아와서 이것을 발전시켰다는 이런 결말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옛 추억을 되새기기보다는 합리적이며 유익한 방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건 너와 나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네 연구소는 내게 남겨주도록 하지. 가람무역과 관련된 민감한 사례들만 처리된다면 곧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빅테레라고 하는 카라반을 꾸려줄 수도 있다. 네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졌듯이 내게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으니까 말이다. 지금 네가 하는 일들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면 내게 실망했다는 말밖에는 해줄 게 없어. 가람무역은 여전히 나의 기술이 필요하고 세라고 공업도 외부의 핵심 기술을 빌리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 넌 내게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연구를 취할 수도록 지원하며 세라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이 얼어붙은 땅을 개척할 것을 약속했지. 하지만 결국 난 그저 이용당하고 벌을 계속했나 보군. 난
지금은 네 학술적 연구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노시스.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네가 스스로 반성하시기를 바라고 했지. 너는 내가 사태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됐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사태를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약해진 건가? 그거 참 새로운 발견이군. 쾅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 문이 거치게 닫히자 근처에 있던 소리들이 바람에 날려 흩어졌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들린 소리에 놀라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보이지 않는 남들에 의해 고개를 숙였다. 때문에 지금 NCODS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회의를 계속하지. 체스터. 아크토즈님께서는 로더스 아일랜드의 지휘관인 김혜원 박사님께서 벨루스 가문의 경호를 받으며 계곡과 광산구역의 권리 양도권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박사님이 현재 담당하실 일이 끝나는 대로 다시 정식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입니다. 상년님께 양도할 회사의 권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의 조정에 대해서. 이방인,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하나? 박사라고 불러줘. 박사? 대학원의 학자들과 비슷한 건가? 박사, 지금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나? 모른다. 엔시오데스는 너를 이용해 노시스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 같던데 나는 그 녀석과 친한 사람들을 믿지 않아. 그래서 널 내 감시하에 두기 위해 이곳에 데려온 거다. 엔시오데스에게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그 녀석이 네게 그 자세한 설명을 할까봐 여기로 데려온 거다. 발레, 이자에게 여기에 불러온 이유를 말해주거라. 엔시오데스님은 계곡과 광산 지역을 만전에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엔시오데스와의 노시스가 광산과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노시스가 해임당하고 난 후 광산과 공장의 총책임자 자리는 줄곧 공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시오데스님의 말에 따르면 그의 후임은 바로 당신이고요. 그렇군.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한 것 같군. 엔시오데스 녀석이 계곡과 광산구역에서 수작을 부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 넌 이곳에서 나갈 수 없다. 너도 수작 부릴 생각 말고 얌전히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엔시오데스 쪽 사람들처럼 예의가 바르지는 않으니까. 녀석들이 널 반갈죽 내려고 해도 난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아크토즈님, 몸을 보십시오. 너무 작아서 제 칼을 시험해보려고 한들 도대체 어디를 배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입 다물도록. 하지만 나도 널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없다. 어쨌거나 넌 엔시오데스의 손님이니까 우리에게 협조만 잘해준다면 네가 곤란해질 일은 없을 거다. 알겠나? 걱정은 안 해. 다들 말이 통하는 사람 같으니까. 됐다. 발레, 손님을 방으로 모셔라. 알겠습니다. 애냐, 들어가도 될까? 역시 아직 자고 있을 줄 알았어. 애냐, 그만 일어나. 좋은 아침. 잠에서 덜 깬 애냐가 옷을 입고 화장대로 이동하자 키아르는 자연스럽게 애냐의 등 뒤에 서서 머리를 빗어주기 시작했다. 한숨은 왜? 알면서 물어보시기는. 이제 새 가문의 지도자가 될 예정인데 기쁜 일 아닌가?
지금까지는 단순히 만주원에서 사람들을 안심시켜줄 뿐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실제로 대부분의 실무는 대전원님께서 처리해오고 있기도 하고 이건 기회야. 만일 이게 아크토즈나 라타도스님의 제안이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다름 아닌 저의 오라버니 엔시오데스의 제안이란 말이죠.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정말이라면 좋겠네요.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거절하지 그랬어. 그때는 흔쾌히 동의했었잖아. 이런 일은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 중 감히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가 저를 세라그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 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게다가 그냥 보루해봤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설사는 만년설에 익숙해졌듯이 평화평온함에도 익숙해졌다고 네가 말했었지. 설사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평화이며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준 사람을 따를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 평화가 엔스레스가 가져온 것이든 만주원이 가져온 것이든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당장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제 동의를 간청했겠죠.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먼저 동의해서 대장로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기 전에 주도권을 잡아주는 편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엔시오데스가 그 점을 예상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엔시오데스는 절대로 반대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가장 제출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기도 하죠. 아크토즈와 라타토스도 분명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아크토즈는 몰라도 라타토스는 결코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니까 말이죠. 정말 귀찮아 죽겠네요. 세라간드 신께서 제 기도를 듣고 대장로님과 새 가문의 가주들을 전부 혼내주시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어쩌면 벌써 들으셨는지도 모르지. 단순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엔시오데스도 혼나길 바라는 거야. 이왕이면 가장 단단히 혼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을 따름이네요. 이제 이 목걸이만 차면 끝. 네. 참, 이 편지랑 목도리를 엔시아에게 전해줄 수 있나요? 그리고 성산에도 참배하러 오라고 전해달라는 거지? 그래요. 잘 아시네요. 히힛. 대단하지? 나는 최고지? 그리고 오늘은 경문해석에 집중할 거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세요.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알았어. 키아라가 방문을 나서서 애녀는 서랍을 열었다. 서랍 속에는 미려하게 장식된 받침대 위에 아름다운 돌멩이가 놓여 있었다. 돌멩이 왜 말해 왜? 애완돌이야? 에이아야? 케오베야? 살아간다 신이시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부디 가르쳐주세요. 문을 굳게 잠그고 있어도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서로 교류와 충돌을 반복했다. 그 여파로 컬럼비아는 급속도로 부흥했으며 가을과 같은 강대국은 쓰러져갔다. 지금은 국가들이 재앙의 영향으로 단절되는 시절이 아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세라그 역시 더 이상 설산 속에서 폐쇄적인 채로 틀어박힐 수만은 없다. 세라간드의 가아호는
세라간드가 정말로 존재한다 해도 세라그를 여기까지밖에 이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세라그는 과거보다 더 강해져야만 한다. 천년간의 평화와 안녕은 끝을 맞이했다. 이제는 다른 이들이 우리의 문을 열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세라그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만 한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것은 실버이스 가문의 전통이다. 세라그가 세라그인 채로 존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만 한다. 하지만 설산에 남겨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나는 드넓은 대지를 보았다. 나는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 당신이 노시스? 그렇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니네 누군지 아니? 내 세라그 브라운테일 가문의 가주 라타스 브라운테일의 동생 시우르스 브라운테일이지. 그걸 알면서도 내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 내가 왜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에게 세라그의 예를 갖춰야지? 당신 말이야. 예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구나. 당신의 예의를 누나다니 우습기 짝이 없군. 시우르스 브라운테일. 문 밖에서도 당신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군. 그리고 귀족끼리 마주칠 때는 전통에 따라 성사를 향해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다. 먼저 무리를 치는 건 당신인데 내가 왜 당신에게 예의를 갖춰야지? 그게 도대체 언제서 예전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딸피. 예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천천히 잊혀질 뿐이지. 네가 귀족이라면 응당 슬퍼해야 할 일이다만. 에델바스 가문은 옛날부터 세라가의 물이나 기록들을 관리해왔죠. 세라가의 예의범죄를 관한 노스님의 박식함에 그저 탐복과 다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인께선 당신과 세라가의 예의범죄를 관하여 토론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니 이제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든지. 하지만 라타토스는 지금까지 줄곧 내 귀신을 거부했으면서 왜 지금 와서 나와 접촉하려고 하는 거지? 형, 이미 알면서 당신의 주인을 삼적 위에서 권력을 성내님께 넘기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잖아. 도대체 넌 하는 게 뭐냐? 그렇군. 그렇다면 돌아가서 라타토스에게 전해 이렇게 돼서 협력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 할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고 말이야. 아크토즈님께서 일을 끝마친 후에는 이곳에서 쉬시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했을 때는 저희가 후회로 동행할 것입니다. 세라가는 안전한 곳이지만 누군가 공격해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말이죠. 매일 하인이 현지에서 가장 으뜸가는 음식을 보내드릴 겁니다. 방에 있는 물건들은 마음껏 사용할 수 무방하니 생활에 있어 불편한 점은 특별히 없을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인을 부르거나 하인을 통해서 저를 호출해 주십시오. 알았어. 저녁 식사가 정말 기대되네. 바깥으로 나가면 감시당하는 건가? 광석병 문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 대전에 참가. 이게 오빠가 박사를 우리 히라에 초대한 이유인 거야? 아, 여기서 말하는 대전이란 대전광역시가 아니라 세라그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가장 성대한 축제이자 모든 세라그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 그날은 모든 세라그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세라간드, 그러니까 세라그의 신께 가장 경건한 기도를 올리는 날이야. 내년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를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광석병은 옛날에는 광석병 감염자로 드물어든 데다가 다들 광석병에 대해 뭔지를 잘 몰랐던 시절이라 다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눈치채지 못했을걸. 오빠가 설산까지 철도를 연결하자
관광객들이 점차 많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다들 감염자와 강수병에 대해 알게 되었어. 아마 다른 문제들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때 광수병에 초점이 맞춰지겠지. 사라그에는 아직 감염자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급되지 않았어. 감염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지 대해서는 두말하면 입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박사야말로 가장 적절한 조언자일 거라고 생각해. 박사, 초청을 받아들일 거야? 엔시아는 내가 갔으면 좋겠어? 어? 개인적으로는 박사가 가졌으면 해.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엔스데스 오빠가 가문을 물려받고 일족을 지탱해왔어. 오빠는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서 가문을 이끌어 나가다가 가문의 안내를 위해 사라그를 떠나 빅토리아의 유학을 갔어. 오빠가 사라그를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 가문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오빠도 점차 강경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 시절에는 오빠와 언니도 사이가 엄청 좋았었어. 그런데 오빠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카란 무역회사를 설립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지. 오빠와 언니는 내게 여전히 잘해주지만 어째서인지 오빠와 언니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사이는 점점 냉랭해져만 갔어. 5년 전 전대 성녀님이 돌아가시자 언니는 시련을 통과하고 새로운 성녀가 되었어. 그때부터 언니는 계속 성산에 머물렀고 나도 언니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 편지로밖에 연락을 할 수 없었지. 그리고 언니가 성녀가 되고 나서부터 오빠랑 의견이 많이 갈린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건 등산이지.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일은 잘 못하거든. 그런 면에서 박사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누구와도 쉽게 친해진 데다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 곤란한 일도 해결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닿는다면 박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선뜻 언급하기에는 적절치 못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오빠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말하는 편이 좋겠지. 오빠는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 사실 박사가 오빠에게 이용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박사가 거부해도 난 상관없어. 일단 참아볼까? 그래서 말했잖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빨리 떠나라고. 거봐. 결국 잡혔잖아. 네 꼴을 좀 보라고. 시장에서 내게 말을 걸었던 사람인가? 그렇고 말고. 널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세라라고 불러줘. 좋아. 마음이 바뀌었어.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넌 어때?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 말하는 돌멩이라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건 비밀. 네가 좀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나를 싫다는 사람한테 일부러 귀찮게 굴 만큼 한가하지는 않거든. 그래도 너한테는 말동무가 하나 더 생기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나?